연립 1차 부등식 대표 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뭐 간단하게 딱 보니까 1차식과 1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이하자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상수항을 반대쪽으로 보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x는 플러스 5가 되니까 8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쁘게 2로 나눠주면 x는 4보다 크다. 첫 번째식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자 좌변으로 몰든 우변으로 몰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좌변이라고 얘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x의 항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음수를 나눌 때 마지막에 부등식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그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함인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요렇게 보내주고 플러스 3을 좌변으로 요렇게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얘네들 보내주면 우변에 3x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넘어가면서 요렇게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요렇게 우리가 두 개의 식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상에다가 자 요렇게 표현을 좀 해줘 봅시다. 항상 주어진 정보를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일단 4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4를 포함하지 않는 요런 영역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커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영역은 어딥니까?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므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연립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겁니까? x는 4보다 크다. 요것만 요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다 적을까요? x는 4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서 이항하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4x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2x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x인데, x는 우변으로 넘어주면 요렇게 x는 3보다 크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좌변 이쪽 우변이군요. 우변을 전개하면 2x 플러스 2보다 얘네들이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번에는 1차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몰아주면 얘네들 3x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13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x값은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요렇게 두 개의 x값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수직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줍시다. 첫 번째 3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3은 여기 있다고 요렇게 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분의 13은 4점 뭐 얼마 요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3보다는 클 거란 말이죠. 그럼 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자 여기를 포함합니다. 영역을 포함하면서 자 오른쪽으로가 아닌 왼쪽이죠. 왼쪽으로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주어진 범위는 바로 이렇게 3보다는 크고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개의 식을 한 번에 부등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연달아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개의 붙어있는 부등식을 연립하여 푼다라고 정리한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식은 3x-10은 5x 플러스 2보다 작다 요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5x 플러스 2는 8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요렇게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1번식 요걸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식을 좀 먼저 정리하면 자 3x를 우변으로 요렇게 옮기면 좌변은 2x만 우변은 2x만 남겠고요. 그 다음 2를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2 하고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므로 x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요번에는 3x를 좌변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2x가 될 거고요. 2를 우변으로 보내면 6이 됩니다. 그러므로 x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당연히 수직선상에 얘네들을 표현해 주면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3을 포함한다는 뜻에서 동그라미 빡 칠해주고요.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x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두 개의 부등식을 바로 합친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연립 부등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마이너스 x는 5x 마이너스 1. 자, 전개까지 해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너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놓고요. 첫 번째부터 정리하면, 자, 요거 3x인데, 요 우변으로 몰아줍시다. 그럼 너가 4x로 요렇게 바뀔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 아이고, 선생님, 요거를 마이너스 2를 x로 적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너 좌변으로 보내면 너는 요렇게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x는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를 이번에는 좌변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3x에서 마이너스 x를 만나니까 2x가 되고요. 얘를 상수들은 우변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4가 되겠죠? 그러므로 x는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수직선상의 표현을 좀 해주면 너희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일단 포함하네요. 요렇게 첫 번째 영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그러므로 요렇게 작은 쪽 왼쪽으로 갑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하고 요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자, x를 좌변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쁘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정리될 거고요. 두 번째, 2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것도 이쁘게 x는 누구보다, 푸는 거 방향 반대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질 듯 합니다. 그러면 자, 너를 수직선으로 표현해 봤을 때, 자, 첫 번째 x는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4를 포함하니까 동그라미 색칠 탁 칠해주고 작으니까 왼쪽 방향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이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오른쪽이에요.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오케이, 4밖에 없다. 특수한 해를 갖는 형태의 연립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개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3-2x 플러스 2가 x-13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x는 우변으로 보내주고 상수항은 좌변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너는 16은 너를 넘어가면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자, 2x는 우변으로, 그다음 마이너스 2x 우변으로, 상수항은 좌변으로 보내주면 좌변의 상수항은 18이 되겠고요. 우변의 1차항은 3x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x는 6보다 어떻게 될 겁니까? 작다 하고 요렇게 식이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과연 어딜까? 자, 첫 번째 내가 필요한 포인트는 6이라는 포인트와 8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근데 6보다 작으니까 이쪽입니다. 근데 8보다 크거나 같기므로 오른쪽이겠죠?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해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연립부등식. 자,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열심히 이쁘게 잘 풀었더니 그 해가 요렇게 나오더라랍니다. 그때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 부등식을 푸는 방법대로요. x 값을 나타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거지 뭘 크게 구할 생각을 일단 안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 2x를 우변으로 보내주면 바로 x만 남고요. 2를 좌변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전개를 해서 나타내면요, x-a는 18-3x-6인데, 자, 요 3x를 좌변으로, 그 다음 상수항은 전부 싹 다 우변으로 몰아주면요, 너는 4x가 될 거고요. 우변에는 18,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18-6은 12죠. 그 다음에 a까지 넘어오면 플러스 a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네들 x의 범위는요, 4분의입니다. 4분의 12 플러스 a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요 x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합쳐져야 이 둘이 요런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x값 자체가 요거보다 작고 요 3보다 크거나 같다를 합쳐서 요렇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겠죠. 즉 수직선으로 이걸 표현하면 실제로 해가 주어졌는데 너는 b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하고 너를 합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요 크거나 같다의 요 3, 이게 바로 여기 b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작다라는 4분의 12 플러스 a가 4분의 15가 되어야 공통인 해가 요렇게 이쁘장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값들 이제 비교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b는 315구나. 그리고 요 4분의 12 플러스 a가 4분의 15가 되려면 분자는 15가 되어야 하므로 a는 얼마구나? 똑같이 3이구나. 그러므로 이들의 합은 6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연립부등식 또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 값에 뭘 구하라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네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x라는 해가 어떤 범위인지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3x를 우변으로 보내주고 마이너스 3은 좌변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수항 4가 될 거고요. 다음에 우변에서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x니까 2x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선 x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2a만 우변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두 개의 식이, 자, 이걸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겠죠? 그쵸? 자, 수직선상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 완벽하게 주어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요렇게 일단 먼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거를 나타내야 하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점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실제로 뭔가를 계산한다는 접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부등식의 표현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가질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녹색의 그림으로 모양을 바꿔주면, 일단 2a-4라는 포인트는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아야 하니까 당연히 왼쪽 방향으로 가는 요런 표현이 수직선 위에 놓여져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대로 잡아다가 이렇게 움직여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얘가 2a-4라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 때 공통해가 없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 요렇게 2a-4가 2보다 작게 오면 왼쪽에 존재하면 이건 무조건 해가 없는 거죠. 그쵸? 좋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잠깐만 이거 자자자 요렇게 자, 이걸 한 번에 선택을 해야 돼서 자, 요거를 자, 어디까지 내가 과연 움직여줘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 번에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자, 요렇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네들 위치가 2a-4가 정확하게 2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보다 작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즉, 2a-4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어디는 고려해 봐야 되느냐? 이 2a-4가 실제로 정말 정확하게 2란 위치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자, 얘네들이요.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2라는 위치에 탁 왔을 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즉 이 값을 포함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포함하고 있죠.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얘네들 2a-4가 실제로 2가 되어도 그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x값이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까지 올 수 있느냐로서 우리는 부등식을 연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만 해주면 자, 넘어가면 2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서 a 값은 바로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에서 정수 a의 최대값인가요? 그러므로 a는 뭐보다 커야 됩니까?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요렇게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소금물 문제입니다. 자, 이 소금물 문제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넣어야 하는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 식을요, 우리가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실제 이 부분에 이 지금 현상을 그림으로 작성을 먼저 해주면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너 8% 소금물 300g이야. 그 다음 14% 소금물 얼마입니까? 몰라. 이거를 xg이라고 놓죠 뭐. 근데 이거 둘을요, 합치면 몇 %보다 크고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꾸릴 거냐? 얘네들 식은요, 바로 소금의 양으로 표현한다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양이야? 소금의 양이다 랍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소금물 관련된 문제는 다 소금의 양으로 우리가 직접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자 보세요. 두 개의 소금물을 합쳤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제로 요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그대로 뭐 얼마다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의 양은요, 9%를 농도로 할 때의 소금의 양과 11%가 되는 그 농도에서의 소금물의 소금의 양보다 사이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와 11% 어떤 자,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그냥 X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똑같은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소금의 양을 우리가 볼 때요. 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많지 않겠습니까? 즉, 9%의 농도에서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그때 11%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가지고 봤을 때 이 실제 소금의 양은 9%보다는 많을 것이고 11%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요렇게 세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 소금의 양으로 직접 식을 써주면 당연히 이걸 합쳤을 때 소금물의 양이 얼마나 됐냐? 똑같이 300 플러스 X, 너도 300 플러스 X, 요렇게 우리가 두 개를 합친 거니까요. 그쵸? 오케이. 그러므로 9%의 농도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자, 300 플러스 X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될 거고, 그럼 실제로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00g이죠. 300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그럼 11%가 되어지는 소금의 양은 3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바로 요렇게 식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변에 싹 다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100을 곱해서 얘네들 분수를 먼저 날리죠. 자, 계산하시면 너는 2700 플러스 9x, 너는 2400 플러스 14x, 그리고 너는 3300 플러스 11x 하고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x의 범위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이쁘장하게 한 줄로 주어진 식은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합친 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요렇게 첫 번째 2700 플러스 9x는 2400 플러스 14x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400 플러스 14x는 3300 플러스 11x보다 작거나 같다. 좀 요건 글씨가 안 이쁘네요. 14x. 자, 요 두 개를 이제 열심히 연립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거는 선생님이 계산을 좀 건너뛸게요. 자, 첫 번째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x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14%의 소금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즉 x의 범위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x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 기본적으로 소금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다수가 모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소금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겁니다.